문재인은 대통령직을 자신의 재산 축적에 철저하게 악용해 왔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에 그의 가족과 관련된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들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배신과 특권의 그림자가 여전히 나라를 좀먹고 있습니다. 이제는 심판의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추운 새벽입니다. 가장 어두운 혼돈의 시간에 서 있습니다. 이 배신과 특권의 반역자들이 법치와 우리의 정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언론은 온통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 흉악한 범죄 집단들은 호락호락하게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의 가족 범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의 범죄 행각은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내란 수준의 범죄입니다. 문재인은 친구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조직을 대거 동원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지가 벌써 6년이나 지났습니다. 아직 핵심 주범들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입니다. 이들을 단죄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법치를 외친다고 하더라도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은 바로 조국 임종석 그리고 문재인입니다. 2년 이상 이 사건을 제대로 손대지 못한 한동훈과 이원석은 과연 법치를 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응징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쳐서 주객이 전도된 결과로 인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들 범죄자들에게 협공을 받고 있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대준 씨가 자진월복을 시도하다가 변을 당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을 은폐하고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조작을 시도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기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주범 문재인은 여전히 소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동훈은 고 이대진 씨의 유족들의 진실 규명을 위한 면담조차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한동훈이가 문재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한 몸통이라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던 국가 통계 조작은 그가 이끈 정부가 역사상 가장 사악한 사기 정부였음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서 집권 2년 차부터 경제가 추락했습니다. 청와대는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서 국가 경제 지표를 조작했습니다. 현재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김수현 전 대통령 정책실장 등이 기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주범 문재인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은 국가 파괴 음모의 정점에 있습니다. 문재인은 2017년 집권하자마자 정부 예산 그리고 금융기관 대출 등을 포함해서 약 35조를 투입해서
태양광을 국책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강의 원전 산업이 완전히 고사 직전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태양광 사업은 좌파들의 무시무시한 먹이사슬이 되었습니다. 초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수사팀조차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하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400종이 넘는 국가 문서를 파기해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정도로 검찰 수사가 허술했습니다. 최소 5조 원 이상의 리베이트와 첨락적인 비리 사건이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돈이면 환장했던 문재인이가 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훈과 이원석의 반역질에 대한민국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문점 USB 사건입니다. 2018년 4월 문재인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에게 USB 하나를 전달했습니다. 구주와 변호사는 USB 내용을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 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했습니다. 통일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구 변호사는 통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USB 내용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래 판결이 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가안보를 중대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그 USB는 상급 국가 기밀 정보가 담겨 있다. 국가안보를 중대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통일부와 법원에서 USB에는 상급 국가 기밀이 담겨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은 상급 국가 기밀을 우리나라 주적 북한에게 넘겼다는 사실이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로 확인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지금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법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권 교체 2년 동안 검찰은 허송 세월을 보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동훈 법무장관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있었습니다. 국가 최고 검찰 권력을 쥐어쥐고서도 왜 이렇게 검찰권을 주저했습니까? 문재인을 봐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들은 정말로 당신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었습니다. 적폐청산의 최적기에 그들은 헛송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동훈은 국민과 대통령을 교모하게 배신했습니다. 문재인의 범죄 행위는 상상을 초월하는 반국가 범죄입니다.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검찰 권력에서 한동훈, 이원석을 추방했더니 그 무너졌던 법치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무정부 상태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가장 힘들고 위험한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반역 세력의 도전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지고 있습니다. 언론들도 대대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들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계엄령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연히 위기를 조성해서 폭동과 시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는 모두 반역 세력들이 주도하는 위험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절대 뭉쳐야 할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흔들리지 말고 힘을 모읍시다. 시대정신연구소의
후원해주신 현문조님, 이승기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